네, 요즘 시민들의 휴일 나들이 공간 중에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바로 청와대인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이고 청와대가 개방되며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접 모셔서 그 청와대 활용 방안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문화발전 지원 계획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개방된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녀왔다라는 분들도 있고 예. 다녀오지 않은 분들도 꼭 한 번은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녀갔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됐습니다. 예. 그 이후 7월 18일까지 약 132만 명이 청와대를 찾으셨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만 명 수준입니다. 청와대 개방은 제왕적 정치, 권위주의 정치 문화와 결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위대한 역사적 결단입니다. 예. 그걸 통해 청와대는 국민품으로 들어갔고 과거에는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 위압적인 풍모, 도저히 접근하기 힘든 이미지인데 이제는 팔짝 지붕의 전통적 건축미를 뽐내면서 다정다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청와대를 걸으면 그런 상징성, 역사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예. 뭐 청와대에서 이제 과거에 기자 생활을 하실 때 청와대 드나드시기도 출입 기자로 활동도 하셨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예. 청와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상 가까워도 뭔가 먼 듯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청와대를 이번 정부에서 좀 탈바꿈하겠다, 베르사유의 궁전처럼 만들겠다 이런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좀 저희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그동안 청와대 개방은 정적인 풍광의 모습으로 국민품 속에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청와대의 여러 가지 콘텐츠하고 건축물을 조화롭게 합쳐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좀 더 국민 속에서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방안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청와대는 콘텐츠로 청와대 공간은 백악관보다 면적이 3배나 넓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을 콘텐츠로 분류를 하면 우선 문화예술 측면이 있습니다. 예술품이 한 600여 점이 있는데 그중에 빼어난 미술품이 한 340점이 있습니다. 둘째는 대통령 역사 문화 공간입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서 결단의 순간을 그 순간을 행사하면서 그 결단의 순간 속에 우리 역사가 전개됐습니다. 그쵸. 세 번째는 빼어난 수목원입니다. 5만여 그루의 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일신라 시대 불상부터 전통적인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하고 건축미를 조화롭게 합쳐서 어울리게 해서 그 청와대를 2단계로 새롭게 개방하는 게 이번에 제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예. 사실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밤의 청와대 예. 경쟁률이 92대 1이라고 할 예. 정도로 사실 저도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렇게 좀 청와대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야겠다. 밤에도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의견들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그 청와대를 다양하게 감상하고 청와대를 단순한 풍광으로서의 정경으로서의 청와대가 아니라 청와대에 갖고 있는 콘텐츠, 그 예.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고 스토리텔링의 소재는 넘쳐납니다. 그걸 갖다가 합쳐서 우선 이 청와대를 새롭게 재구성해달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청와대를 문화예술의 복합 공간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본관과 관저를 특히 본관의 경우 본관이 2층인데 네. 1층에 있는 홀과 로비, 세종홀, 인왕홀 등을 충무홀 등을 문화 공간으로 꾸밉니다. 문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데 예. 그 기본은
본관의 그 원형 건축을 보존하면서 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베르사유 궁전의 전시 원칙입니다. 예. 예.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꾸려서 예. 대통령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하겠다 이런 예. 보도도 봤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 청와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가 압축적으로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작동했던 곳입니다. 그 역사를 그 추적해서 그것을 담아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럴 작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자녀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님의 아들 윤상구 씨, 그리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며느리 조혜자 씨,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가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이야기들, 그분들의 기억이 청와대 역사문화 콘텐츠를 강화를 시켜줄 겁니다. 동시에 그런 장면들이 예. 국민 통합의 어떤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문화재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도 청와대 내부에 상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휴식처로서 국민들 품에 돌아온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관광객들이 많고 이제 방문객들이 많아지다 보면 네. 훼손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존하실 계획입니까? 네. 우선 이 청와대에 대한 여러 걱정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고 예. 그걸 보완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의 활용, 그 문화예술 공간과 보존의 개념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예가 아까 말씀드린 베르사유 궁전의 관람이 그렇고 당연히 이 청와대의 오랜 역사물에 대한 그 조사와 보존은 네. 당연히 병행이 되고 네. 그것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예. 그와 함께 제가 말씀드린 거 올 가을에 그 문화예술 공간의 어떤 면모가 선을 보입니다. 오. 그건 뭐냐면 그 청와대 내부의 그 미술품 소장품을 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건립된 직후부터 미술품이 기증이 됐습니다. 예, 예. 이승만 대통령의 경무대 시절부터 기증이 됐는데 그 시대의 최고의 작품들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네. 예. 그중 예를 들면 이 허백년 작품이 있습니다. 그 예. 작품을 보면 의제 허백년, 청전 이상범, 운보 김기창, 월전 장우선, 산정 서세호, 재당 배렴 선생들의 작품, 그 시대 최고의 한국화가 전시가 소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작품을 한 35점 정도를 모아서 예. 그 한국화 청와대 특별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이 은밀한 장소에서 최고의 권력 세계에서 소수만이 즐기고 감상했던 대한민국 최고의 한국화들이 국민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편하게 쉽게 감상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번 가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가 이번 업무 보고에서 밝힌 내용 중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화 강국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문화 매력 국가라는 표현이 이번에 나왔단 말이죠. 네. 좀 생소하게도 들리고 뭔가 매력적으로도 들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인류 선진 국가의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력과 군사력, 부국 강병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다 문화가 꽃이 피어야만이 그 문화가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인류 국가의 완성으로 됩니다. 그 한국은 그동안 민주화와 예. 산업화를 성취를 했고 이제 문화 전성기 K컬처를 비롯한 K-팝 여러 가지 그
영화 드라마의 콘텐츠들,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이 예. 합쳐져서 그 문화 매력으로 그 인류 선진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은 현재 경제력, 군사력에다가 문화의 힘이 뒷받침한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문화 매력이라는 것은 그 경제력과 군사력은 압도하고 누르는 개념인데 문화는 상대방 마음에 스며들면서 사로잡는 네. 그런 문화 매력입니다.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 문화 매력 국가가 선진 인류 국가로 가는 그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매력을 제일 잘 발휘해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K 콘텐츠이지 않습니까? K 콘텐츠에 대한 지원 계획도 이번 업무 보고에서 밝히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K컬처의 전 세계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서 현장에 가보면 그 한국 K컬처에 대한 그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갈채가 쏟아지고 K컬처,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한 어떤 관심이 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K컬처의 그 글로벌 영향력은 K콘텐츠의 어떤 그 우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K콘텐츠를 그 확장하고 K콘텐츠의 그 어떤 질적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여러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네. 우선 중요한 게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예.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첨단 기술 융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3년간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금융을 위해서 5년간 4조 8천억 원을 정책 금융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와 상상력 문화만으로는 은행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그런 그 현상을 탈피해서 네. 그 콘텐츠가 그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다. 이제까지 반도체였는데 반도체에 이어서 콘텐츠가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콘텐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계속 화면에도 나갔지만 뭐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네.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상도 받고 참 네.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OTT 드라마 콘텐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한다. 네. 이런 내용도 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 미디어 환경이 OTT 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은 그 우수한 이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IP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수익은 제작사한테 돌아가지 예, 않고 해외. 글로벌 콘텐츠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 OTT 콘텐츠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예. 우리가 이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인력들을 어떻게 예. 키워낼 거냐도 되게 중요한데 예. 여기서 원칙을 내세운 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네. 뭐 부모 교육 같은 데서 좋은 부모가 되는 법 이런 데 나올 만한 말인데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셨어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 문화예술 세계는 자유의 그 생각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 간섭하지 않고 지원하지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 문화예술 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분의 어떤 창의성, 열정, 파격성, 상상력을 밀어주되 예. 그것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자유의 가치가 넘치는 그런 그 문화예술 세계. 예. 문재인 시대 때부터 쭉 계속되어 왔지만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갖고 윤석열 정부는 보다 확실하게 그 자유의 보편적 가치가 그렇죠. 넘쳐나는 예, 예. 사회.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 예. 그 진흥의 그 어떤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원은 해주되 네. 창작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시겠네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돼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이걸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고 즐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애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또 조성이 돼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이 분야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청와대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만들면서 옛날에 그 기자회직 회견장이었던 춘추관 2층을 예. 문화예술 전시공간으로 만들고 그 첫 번째 전시를 그 장애인들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어제도 그 대통령께서 장애인들, 청년 작가들 이런 분들의 그 전시 공간을 대폭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고 예. 장애인들의 작품을 정부와 산하단체가 우선적으로 구입하려는 하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장애인 문화 그 작품 그 청와대 전시회는 예. 그 장애인들의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소개가 될 뿐 아니라 네. 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예. 실제로 윤 대통령 집무실에 발달장애인 김현우 작가의 작품이 네. 걸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네. 저희가 들었었는데 어르신을 위한 지원 방안도 좀 있습니까? 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김현우 작가의 작품도 이번 그 장애인 예술 함께 합니까? 네, 그 전시회에 함께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그 하나의 그 이야기 할머니 이 사업이 그동안 문화체육부의 어떤 그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경우도 이것을 하나의 구연 그 동화 예술 창작으로 그 차원을 올려서 지원책을 마련해 갖고 많은 그 어르신 분들이 여기에 참여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예. 이게 지역별로도 공정하게 문화에 대한 그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대도시권의 이 공연이나 문화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네. 계십니까?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도 그 외치고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예. 그러나 실천이 그 미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예. 그 지역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의 바탕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문화의 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문화를 그 서울에 못지않게 향유하고 즐기고 나눠야만이 지방 균형 도시 발전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건희 컬렉션도 올 가을에 지방에서도 계속 그 전시가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 지방에 가장 그 경쟁력 있고 예. 매력 있는 이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 이것을 알리는데 문체부가 지자체하고 함께 그 일을 할 작정입니다. 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네. 많습니다. 문화 매력 국가로 도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셔서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